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사 사무관리론을 담당하는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2차 시험 사무관리론 전반적인 마무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거는 23문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미 여러분 문제집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또 개정된 내용은 유인물로 여러분 자료실에 올라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문제인데요. 이거 특강을 해드리고 또 여기서 더 압축해서 몇 문제를 더 출제 가능한 문제를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보실까요?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인데요. 1번 보세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자, 행정 업무에 우리가 이 사무관리론 행정 업무 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 바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에 대한 건데요. 20점. 목차 미리 보기 볼까요? 업무의 간소화입니다. 업무의 간소화. 두 번째는 업무의 표준화가 되겠고, 세 번째는 업무의 과학화. 또 뭐 정보화도 있죠. 그래서 암기를 이렇게 하죠. 관, 표, 과, 정. 간소화, 표준화, 그리고 과학화. 여기는 뭐 정보화는 생략했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미. 자, 모범답안을 보니까 의의에서요. 먼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의를 써야 됩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의. 의의를 써야 되겠는데요. 바로 뭐냐? 목표 달성이죠, 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은 바로 뭐냐? 조직의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다. 결과적으로 그 행정 정부 조직에서 여러분 이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고 하려면 그런 조직이 있는데, 정부 조직법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청이 있잖아요. 정부 조직법에는 부처청 17부 5처 16청 이렇게 정부 조직법에는 부처청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서 최종의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는데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의는 조직의 목표 달성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서, 이런 조직은 정부조직법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정부조직법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효율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는데 조직을 움직이려면 뭐가 들어가요? 다 우리 인체에 혈액이 있듯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시킨다. 비용의 최소화.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경제성 원칙이죠.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소위 모든 활동이다.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비용도 적은 비용으로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관리 활동한다는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효율성과 경제성입니다. 그러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업무를 뭐하고? 관소화하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과학적으로 한다.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가 되겠는데요. 이때 업무의 간소화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간소화할 거냐? 업무를. 거기 나왔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위 작업 과정에서 뭘 내는 거예요? 속도를 내는 거죠, 속도. 속도를 내려니까 뭘 해야 될까요? 보고와 결제 단계를 간소화시켜라. 거기 나왔죠. 보고와 결제 단계 간소화. 보고와 결제 단계를 간소화한다. 축소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한다. 전자결제 활성화. 또 뭐가 있나요? 불필요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생산하는 것을 지양해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보고서를 만들지 말아라. 소위 최소한 업무를 뭐 해라? 간소화해라. 불필요한 보고서 만드는 것을 뭐 해라? 지양해라. 보고서를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업무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보고 결제 단계의 간소화, 그리고 전자결제의 활성화, 불필요한 보고서 만드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지양해라. 이런 것들이 업무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의 표준화입니다. 업무의 표준화. 스탠다드제이션이죠. 업무의 표준화는 뭐냐?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죠? 수시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이동이 있는데,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러한 인계하는 사람이 있고 업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계 인수 단계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업무를 인계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라. 결과적으로 이 표준화도 전자결제 활성화, 그리고 업무의 자동화입니다. 표준화는 두 가지. 전자결제 활성화, 또 업무의 뭐요? 자동화입니다. 거기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한다.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한다. 전자결제 활성화와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한다. 이런 것들이 업무의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업무의 과학화는 뭐냐? 지금은 IT가 발달했잖아요. 그죠? 정보 ICT라고 하는가요? ICT. 인포메이션 정보, 통신 정보니까 IT. 인포메이션 정보, 정보통신기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라고 하죠.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뭡니까? 이것도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에는 공통된 게 뭐냐?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업무의 과학화는 시스템입니다. 과학화. 세 가지죠.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인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 이 과학화는 시스템이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행정 지식을 공유하고 정부 내 뭡니까?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그죠? 의사소통 증진.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뭘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입니다. 부처청, 정부 간에 있어서 업무를 협업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것이 업무의 과학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요건 20점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8분 동안의 모범 답안을 보시고 작성한다. 8분 동안에 보고 작성한 것을 다시 한번 안 보고 또 8분 동안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훈련을 2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과목.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1회 때나 2회 때, 3회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행정협업의 촉진. 그리고 행정협업과제의 업무 대상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번 별표하세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따가도 역사를 공부하겠는데요. 올해 개정된 게 언제죠? 2016년 4월 26일 날. 2016년 4월 26일 날 원래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뭘로 바뀌었나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협업 촉진입니다. 프로모션 한다는 거죠. 부처와 부처 간의 업무를 협업해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4월 26일 날 개정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요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문제는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2번 문제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 과제의 업무 대상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답안, 모범 답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가 나왔나요? 행정협업의 촉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교재 없어가지고 유인물로 강의한 기억나시죠?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기관에서 행정협업을 어떻게 촉진하느냐. 두 번째는 행정협업 과제의 업무 대상. 행정협업 과제와 과제의 업무의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 업무를 과제는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 수립의 시행. 계획 수립의 시행. 네 번째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 요청한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 요청.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거기 네 가지로 나왔는데 1번 보세요. 행정협업의 촉진입니다. 자, 행정기관장은 업무의 포인트는 뭐야?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성.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간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해서, 기능 연계를 해서 시설과 장비와 정보, 출처요. 시설,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과, 그리고 장비와,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뭘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바로 이것은 지난 뭘 의미할까요? 이게 융합행정이었어요. 융합행정. 융합행정을 행정협업 촉진으로 바뀐 거지. 여러분 과거에 융합행정 공부하셨죠? 융합행정이 바로 뭘로 바뀐 거냐? 행정협업의 촉진으로 바뀐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융합행정, 과거에는 기존행정,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융합행정.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정협업의 촉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행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와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촉진한다. 바로 이게 융합행정입니다. 적합한 업무관계를 발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거기 업무 과제를 발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 과제를 발굴하는 건 바로 뭐냐? 이건 지식행정입니다. 지식행정. 과거에 지식행정이 있었잖아요. 지식행정.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고 용어가 법률적으로 바뀐 거니까 바로 지식행정은 업무 과제를 발굴한다. 이렇게 좀 딱딱했던 용어입니다. 융합행정이 행정협업을 촉진하고, 지식행정은 부처 간의 업무 과제를 발굴한다. 업무 과제를 발굴한다. 이것도 바로 지식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협업의 촉진은 과거에 있던 융합행정과, 그렇다고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용어가 바뀐 거니까 융합행정과 지식행정을 합쳐진 것이 협업의 촉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협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업무를 협조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 지금 문제가 됐던 한의사와 의사 간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협진한다. 뭐 이런 거.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협치한다. 협업, 협치, 협진 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협업 과제 업무 대상입니다. 행정협업 과제의 업무의 대상.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우리나라 부처에는 17부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그런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두 번째는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를 뭐 한다? 행정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동수행. 자, 이런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찾아냈어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업무를 공동 수행한다. 두 번째는 행정지원.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공동수행과 행정지원. 세 번째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가, 승인 거쳐야 하는 업무. 법령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인가, 승인 등 행정기관에서 인가받고 승인받는 데 필요한 업무. 뭐 이러한 것들이 업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정보를 뭐 한다? 공유. 행정기관, 행정정보의 공유입니다. 이것만 쓰세요. 행정정보의 공유. 행정정보를 공유한다. 또 행정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다섯 번째, 행정기관 간에 협의하는 경우. 여러분,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은 서로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 등, 의견 조회. 이런 것들이 행정협업과제의 업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업과제의 업무 대상. 행정협업과제의 업무 대상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업무를 공동 수행한다.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고 승인받는다. 또 행정정보를 서로 뭐 한다? 공유한다. 또는 행정기관 간에 서로 협의하거나 의견을 조회한다. 이런 것들이 업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업 과제의 업무 대상입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2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꼭 답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업 과제의 업무 대상. 이런 그 키워드를 찾아서 답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한다. 여러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건 누구라고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네 번째,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행정협업 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지원 요청한다고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다시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장에게 행정협업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가지고 역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답안 작성해서 한 8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분 안에.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이 암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안 보고 답안 작성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행정 업무 운영 제도 발전 과정을 논술하시오. 자, 이거는 지금 1회 때, 2회 때, 3회 때도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특강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행정 업무 운영 제도의 발전 과정인데 역사지요, 역사인데 만약 이거 나왔다 그러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제가 간결하게 요약도 해놨고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설 보니까요. 행정 업무 제도 발전 과정 나왔죠. 발전 과정. 발전 과정을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발전 과정 한번 볼까요? 일기는 1948년부터 61년 사이입니다. 이 연도까지는 뭐 기억을 하겠어요? 48년부터 61년 사이면 13년 동안에 걸쳐서 이걸 갖다가 답습기라고 하는데요. 답습기는 우리나라 행정 업무는요, 사무관리로는 일본 총독부에서, 그러니까 1909년부터 36년간 일본 그 일제 시대를 접했잖아요.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본 총독부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 사무는 일본 총독부와 그리고 그 이후에 광복절 이후에 한일합방,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미군정의 행정 업무 운영을 제도를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습기는요, 미군 행정, 일본 총독부와 미군 행정 업무 운영 제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본 총독부와 미군 행정을 답습했다. 답습기인데 연도는 48년부터 61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48년부터 61년도. 2기는 정착기입니다. 이 기는 정착기인데 61년부터 84년도가니까 약 몇 년입니까? 23년 동안에 정착기는 뭐냐? 한국적 행정 업무 운영 제도입니다. 정착기는 1961년부터 1984년 정착기 61년부터 84년이 한국적 행정 업무 운영 제도. 이제 일본 총독부와 미군 행정을 사용하다가 스스로 우리나라가 61년부터 23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 스스로 행정 업무를 운영 제도를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3기가 착수기입니다. 착수기는 84년부터 1991년 84년도부터 91년 착수기가 사무기계 자동화시죠. 사무기계. 여러분 84년도에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어요? 팩스가 들어왔다. 팩스. 84년도에 팩스가 들어왔어요. 팩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모사 전송이다 그럽니다. 모사 전송. 이것이 바로 사무기기 자동화. 1984년부터 91년도까지 사무기기 자동화가 3기가 착수기가 되겠고요. 4기는 91년도부터 99년. 이게 바로 뭐냐? 전산화,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도입기가 1991년부터 1999년. 바로 도입기는 행정업무 운영제도, 정비와 전산화. 정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산화가 됐습니다. 91년부터 99년도까지 행정 업무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전산화가 되기 시작했다. 전산화. 이것이 바로 뭐다? 도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기입니다. 5기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볼까요, 그냥? 뭡니까? 성숙기. 성숙기입니다. 특히 5기는요, 행정 업무 운영의 전산화 촉진입니다. 전산화 촉진. 전산화 촉진. 그리고 이 2001년도에 뭘로 바뀌었어요? 2011년도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 근자에 개정된 거 기억하세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가 또 2016년 올해죠. 4월 달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법률은 아니고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다시 2016년 4월 16일 날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협업 촉진. 바로 협업 촉진은 두 가지입니다. 융합행정과 지식행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단계입니다.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 5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 1번 보세요. 서설 나왔죠? 행정업무제도의 발전 과정에 서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업무 운영은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 능률화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다. 특히 정부 수립 후 초기에는 당연히 일제시대와 미군정의 사무관리 제도를 그대로 활용해 오다가 61년도부터 정착기입니다. 초반 군에서 사용하던 문서관리를 대폭으로 도입했다. 하여 현행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간을 이루었다. 2002년도 이후에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전자정부법이 만들어졌어요.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무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행정업무의 운영 규정, 과거에는 사무관리 규정이었죠. 사무관리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무관리 규정이 1991년도 만들어졌죠. 여러분 보세요. 도입기 요때가 1991년도에 사무관리 규정이었어요, 이게. 그랬다가 20년 만에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 행정효율과, 제목도 힘드네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61년도에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었어요, 이게. 61년도에. (61년도에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제정됐어요. 자, 이 정도 기억하세요.
61년도에는 군에서 쓰던 행정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기 아니겠습니까? 일본 총독부와 미군 행정이 하던 업무를 한국적 행정 업무로 만들었는데 이때가 61년도부터 84년도가 정착기인데 요 정착기에 정부 공문서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도입기 때는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5번 5기 성수기 때는 2011년도에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2016년도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 여기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4쪽에 보니까 12번 별표 찾았어요. 12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된 게 뭐냐? 1번 협업 시스템 규정이 신설되었다. 두 번째는 융합행정 촉진. 세 번째는 지식행정 활성화. 네 번째 정책연구의 관리 규정. 5번 영상회의 운영 규정. 6번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이런 것들이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별표자세요. 2016년 4월 26일 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가 볼까요? 1번 행정협업촉진과 방금 2번 문제 풀었던 행정협업과제의 업무의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협업과제의 등록과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그리고 세 번째는 협업책임관 임명과 업무. 협업. 행정부처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책임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 다섯 번째, 행정협업 조직과 시설 및 문화의 조성. 특히 13번 4월 달에 개정된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다시 용어가 또 익숙하지 않아요. 새로 개정돼 가지고 13번, 12번, 13번을 주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발달 과정이 나온다면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4번부터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